정보보호개론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장 웹 시큐리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의 동작하기 위한 기반 프로토콜인 HTTP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가 있냐? 자, HTTP의 풀네임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입니다. HTTP는 웹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가 통신하는 방법과 웹 서버에서 웹 클라이언트로 데이터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URL을 입력할 때 보통 HTTP로 시작하는 URL을 사용하게 되죠.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HTTPS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웹 서버하고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자, HTTP로 시작하는 URL을 입력하면 웹 서버의 데이터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HTTP는 인터넷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로 HTTP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HTTP는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입니다. 즉, HTTP에서 이 이제 그림처럼 HTTP 요청 메시지, 그리고 이 요청 메시지를 서버가 HTTP 응답 메시지로 응답하게 됩니다. HTTP 요청 메시지에서는 어떤 HTML 문서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 문서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죠.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이미지 또 뭐 있어요? 영상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서버로 들어가게 되고, 서버는 그거에 대해서 HTML 문서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한 이후에 클라이언트 자체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했다라는 정보를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HTT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하위 계층으로 TCP/IP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 TCP/IP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이 대한 요청이나 응답들이 신뢰성 있게 전송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텍스트는 일부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이제 깨지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 서버에 웹 컨텐츠를 요청했을 때 웹 서버로부터 받는 것은 HTML이라는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HTML 풀네임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이고요. 이 HTML은 정확하게 웹페이지의 컨텐츠하고 서식의 위치, 그리고 주소, 컨텐츠가 위치하는 주소, 이런 것들을 웹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 결과 웹 브라우저 창 내에서 렌더링이 돼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렌더링이라는 것은 이게 HTML 문서가 있으면은 HTML을 이해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러이러한 텍스트가 있고, 어디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어디 위치에는 이런 또 동영상이 삽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치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해 줍니다. HTML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초기 HTML은 정적 문서 설명 언어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왜 정적 문서냐? 문서 자체가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HTML 문서 내에서 우리가 직접 문서를 편집하고
뭐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다만 뭐 이제 양식을 통해 가지고 뭐 텍스트 박스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서버로 전송되는 사용자 입력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자, 또한 다른 페이지로의 링크 그리고 이미지를 참조해서 임베딩 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임베딩이라는 것은 이미지나 뭐 이런 영상 또는 링크,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을 HTML 문서 내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HTML 확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HTML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것들이 삽입이 되죠. PDF일 수도 있고 동영상도 있을 수 있고 앞서 얘기했었던 이미지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플래시 같은 것들 뭐 주로 뭐 게임하고 이럴 때 웹페이지에 이제 컨텐츠에 추가가 됐었죠. 여러 가지 지원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HTML 문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적 문서다 보니까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같은 프로그램을 인베드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컴퓨터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적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크롬 또는 엣지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HTTP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웹 서버에서는 이 HTTP 요청을 처리해야 돼요. HTTP 요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 어떤 이제 주소가 있고 이 주소들은 웹 컨텐츠들에 대한 주소에 해당이 됩니다. 웹 컨텐츠들에 대한 주소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웹 서버는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이 웹 컨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로직 같은 것들을 처리해 주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웹 컨텐츠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를 역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다가 반환하고 거기에 대한 또 결과를 웹 서버한테 다시 보내주고 웹 서버는 비로소 결과들이 종합된 HTML 컨텐츠들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응답 메시지와 함께 이 사용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웹에서 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피싱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피싱 사이트는 민감한 정보를 부정하게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된 웹페이지, HTML 웹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공격자는 스팸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작위 불특정한 다수에게 스팸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사이트 같은 것들을 개설해서 이 뭐 사용자를 이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거, 뭐 프로그램을 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해 가지고 피싱 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스팸 이메일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스팸 메일은 마치 페이팔에서 보낸 메일인 것처럼 위장을 했고요. 자, 지금과 같이 가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하이퍼링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계정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링크를 접속해서 계정을 확인하라, 검토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URL을 보게 되면은 URL이 응lik이 돼 있죠. 페이팔 사이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어떤 임의의 IP 어드레스를 갖는 어떤 포멀한 URL 형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이제 유도한다는 점이죠. URL이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페이팔 말고도 이런 이제 위장의 대상이 되는 사이트들은 이때 은행과 관련된 것들, 시티뱅크, 우리나라 그 밖에 다른 은행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팔 같은 페이먼트 서비스도 해당이 되고요. 사스 같은 이제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웹메일 프로바이더 자체도 해당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싱 사이트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요.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무려 31만 7천 개의 공격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공격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되겠죠. 자, 이런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봤듯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URL을 은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이 되는데요. URL 철자 오류, 미스펠드 URL, 그리고 URL obfuscation, URL을 난독화하는 거, 그리고 URL을 숨기거나 주소 표시줄에서 숨기거나 위조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세 개는 거의 다 비슷해요. 미스펠드 URL 철자 오류를 보게 된다면은 얘를 보게 되면 이제 페이팔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에러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얼핏 대충 보면은 진짜 페이팔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고요. URL 난독화는 이게 아마존이 이제 대상인데 원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파벳 O여야 되는데 숫자 0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최근 비교적 이런 이제 피싱 활동 동향 보고서 같은 것들은 여러 기관 또는 조직에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APWG 같은 것, APWG 피싱 활동 동향 보고서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데 여기서도 이제 관심 있으신 최근 통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접속을 하셔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2020년, 2020, 여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20년 3분기에요. 3분기, 그 1분기에는 27만 건이 관찰이 됐고, 금융 부분에 대해서 피싱 공격이 23.2%를 차지했고, 여러 이제 많다. 이런 거죠. 이것도 거꾸로 됐네. 3000% 증가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피싱이, 여전히 피싱이,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 여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피싱 사이트가 있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이런 예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소를 위조하는 게 오늘날 웹브라우저는 거의 가능하지 않아요. 많이 이제 웹브라우저 단계에서 이런 주소를 위조하는 것이 차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을 경우의 예제인데 마치 주소를 보면은 실제 페이팔의 주소처럼 보여줘요. 잘 위조가 된 상태고요. 자, 보통 HTTP 보통 이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정보를 웹서버한테 보낼 때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암호화돼서 보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실습이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되지 않은 전송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웹 단계에서도 암호화된 전송을 하기 위해서 HTTPS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그 경우에 사이트 제작자가 이런 식으로 이 정보는 암호화돼서 전달된다. 계정하고 비밀번호가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사이트 제작자가 임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HTTPS를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제공하냐 안 하는 거 제공하냐 안 하냐 하고 이제 무관하게, 자, 그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이제 실제와 다를 수가 있는데, 브라우저 상에서 실제로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저 하단의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자물쇠 표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피싱 사이트인데, 사이트 상에서는 보안 프로토콜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브리치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주소창 이제 URL 입력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드레스 바죠. 입력하게 되면은, 자, 이 부분 봤을 때, 얘는 크롬입니다.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봤을 때, 자, 뭐 이 연결을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웹사이트에서는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어드레스 바에서, 우리 웹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바에서 URL을 위조하기 위해 URL 옵스케이션을 어떻게 정교하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 옵스케이션은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형 웹브라우저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능했었고,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크롬이나 엣지, 이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크롬 엣지 이런 것들은 URL 옵스케이션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먼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쓸 수는 있었어요. 윈도우 10에서도 쓸 수는 있었었는데, 올해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아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예 사용이 안 돼서 또 뭐 테스트하기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VMware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구형 윈도우 XP 같은 거 설치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 업데이트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예제를 실제로 여기서 설명한 예제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URL 옵스케이션 어떻게 하냐? 주소창에 표시된 스푸핑된 URL하고 실제 URL이 다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URL escape 캐릭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공격이에요. escape 캐릭터는 다음 예를 보시게 되면은 요런 %01, %00 요런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전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ESC 또는 널 문자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가 널에 해당이 되고, 얘는 ESC는 아니고 이제 뭔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는 캐릭터에 해당이 돼요. 이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자, 공격자가 다음과 같은 URL이 되도록 했어요. URL을 작성을 했어요. 이건 trusted.com하고 두 개의 escape 문자, 그리고 자, 골뱅이 하고 malicious.com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escape 문자 뒤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앞에 것만 보여요. 즉 사람들이 이 주소창이 이 주소가 주소창에 입력이 됐을 때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얘고, 그리고 실제로 접속이 되는 것은 이 malicious.com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뱅이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 골뱅이는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다가 보통은 그 계정 정보를 보낼 때 사용이 됐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사이트에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다음에 접속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이후 골뱅이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과 동시에 다음에 접속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키워드 이제 싱택스가 바로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이 부분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즉, 틀린 아이디어가 패스워드가 입력됐지만은, 실제로 이 사이트, 여기서 이제 malicious.com이죠. 접속하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기능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검증은 통과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접속하는 건 예고, 이스케이터 때문에 보여지는 건 주소창의 예고라는 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현대 웹브라우저에서는, 오늘날 웹브라우저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쳐도 malicious.com으로 보여질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니코드 문자를 악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어택인데요. 키릴 문자 또는 라틴 문자의 A하고 영어 알파벳의 A하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다라는 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유니코드 상에서는 두 문자가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즉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문자고 컴퓨터가 해석할 때는 다른 문자가 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URL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같은 URL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위치를 가리키는, 다른 웹서버를 가리키는 URL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정상, 나머지 하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될 문자일 겁니다. 예를 들면은 paypal.com이라고 했을 때 이 A를 키릴 문자나 라틴 문자로 대체해서 내가 도메인 등록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을 마치 진짜 페이팔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이 진작에 알려졌고, 이제 현재 버전의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서는 얘를 쓰게 되면은 푸니코드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체 URL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 푸니코드는 유니코드의 ASCII 인코딩 버전으로 URL을 표시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paypal.com이라고 했을 때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를 해석한 버전인 이 URL로 대체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봤을 때 해당 주소가 구별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서는 또 다양한 보안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미지 크래시입니다. 브라우저 구현 버그로 인해서 서비스 고부 공격이 발생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미지 크래시 공격은 매우 큰 비율의 간단한 이미지를 만들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충돌하고 때때로 윈도우 컴퓨터가 멈추게 하는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냥 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 다음과 같은 HTML 코드는 HTML 문서상에서 이미지 크래시.jpg라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코드에 해당이 되죠. 자, 이때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지가 않은데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큰 크기로 설정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중단이 된다는 점이죠. 즉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최신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에서 이미지 충돌 공격 편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작년에 검토를 해봤는데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 크래시 공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또 못 써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자, 구글 크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리소스를 노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지 크래시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은 아예 노드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를 위협하지 않겠죠.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서 하기 때문에 이미지 크래시 공격이 예방이 된다는 점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HTML은 정적 문서라고 했습니다. 문서가 정적 문서다 보니까 사용자하고 웹브라우저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모바일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HTML 내에
플러그인 형태로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고 모바일 코드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모바일 코드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실행이 돼요. 즉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바일 코드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자 오늘날 이제 퇴출이 거의 된 액티브엑스 있고, 또 자바 플러그인, 그리고 자바 버추얼 머신, 통합된 자바 버추얼 머신 등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HTML 내에서, 문서 내에서 스크립트하고 스크립트, 그리고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수행해야 되는 로직이 삽입이 됩니다. 함수 정의를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정의한 함수를 보게 되면은,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은, 자, 이 펑션 시작하고 헬로 이렇게 됐을 때 alert하고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펑션이 수행이 됐을 때 경고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헬로 월드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핸들러들이 HTML 내에 삽입될 수가 있어요. 자, on mouse over라는 이벤트는 마우스가 HTML에 있는 특정 객체, 여기서는 이미지에 해당이 돼요. 마우스가 올라와 있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가 딱 올라가요. 그것이 on mouse over 이벤트입니다. 자, 그럴 때 무언가 실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실행되도록 한 것은 앞서 정의했었던 헬로라는 펑션입니다. 즉 해석하자면은 picture gif라는 이미지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은 헬로 월드라는 경고창이 뜨는 거죠. 또 윈도우 컨텐츠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닷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소, 여기 입력한 주소로 새로운 창이, 인터넷 웹브라우저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 여기 사용자 측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한 공격 중에 하나가 클릭 재킹 어택입니다. 아까 이제 on 마우스 오버는 커서를 저기 갖다 대는 거에 해당이 됐었고, on 마우스 업은 뭐냐? 마우스를 클릭을 하죠. 클릭하고 뗐을 때 마우스 클릭한 버튼이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on 마우스 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on 마우스 업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URL 난독화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난독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 미라는 로 보여지는 글자를 하이퍼링크로 만들고요. 여기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trustsaite.com 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evilsite.com 이라는 뭐 피싱 테스트 같은 것들로 이동하게 해준 뭐 그런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클릭 재킹 어택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가짜 사이트로 또는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접속을 유도하는 거. 한동안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액티브엑스 보안 취약점이 많다,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고, 진짜로 이제는 액티브엑스의 존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자, 액티브엑스도 보안 위협이 있을 수가 있고 역시 자바도 보안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자바가 조금 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었는데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액티브엑스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자바 애플릿도 지금은 실행 가능한 웹브라우저가 거의 없어요. 실행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액티브엑스 먼저 보도록 하죠.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실행되는 윈도우 전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바이너리 코드, 실행 가능한 코드다라는 점이죠. 이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 취약 보안 위협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감한 파일 같은 것들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 액티브엑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일종의 좀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컨트롤, 우리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은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 창들을, 대화 상자들을 많이 보셨죠. 자, 설치가 된 경우에는 어떤 A라는 사이트에서 만약에 어떤 액티브엑스를 다운받았어요. 주로 이제 뭐 보안 프로그램, 은행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였죠. 자, 그러면은 다른 은행 B에서 동일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굳이 따로 다운받지 않고 A에서 받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실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다운받아 설치할 때 실행하도록 뭐 허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또는 요청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죠. 거부, 확인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자 권한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자바 어플릿 같은 경우에서도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통한 플랫폼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것이었고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었어요.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되는 자바 코드에 해당이 됐습니다. 이 자바 애플릿은 샌드박스화돼서 실행이 됐어요. 이 얘기는 어플릿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가상화된 공간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바가 실행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그 자바 그 자체의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서명을 제공해 줬고요. 이 자바 애플릿이 인베드된 사이트에서만 애플릿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액티브엑스하고 차이점이었죠. 또 사용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애플릿은 샌드박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실행이 됐지만은 샌드박스를 벗어나서 여전히 액티브엑스처럼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는 있었다는 점이에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인베딩 하는 과정, HTML 문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자, HTML 문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HTML 문서의 바디 부분, 본체 부분에서 자, 오브젝트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태그가 오브젝트로 실행이 되고, 자, 여기에 코드 베이스라는 것에 이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위치한 곳에 대한 주소를 지정해 주면 됐었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 컨트롤에 대한 식별자 같은 것들도 지정이 됐고요. 자, 그럼 이 HTML 문서를 우리가 로드하게 되면은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액티브엑스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액티브엑스를 다운받으면은 이런 창등이 뜨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액티브엑스에 대한 게시자 같은 것들이 이 창에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게시자를 보고서 신뢰를 할 수 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yes를 클릭하고 아니면 no 해서 실행을 시키지 않았죠.
또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콘텐츠의 게시자를 항상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의 게시자가 해당이 되냐, 위장이 아닐까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얘는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일단 본다고 했을 때 서명된 ActiveX 컨트롤, 그래서 서명이란 디지털 서명 의미하고요, 이 사용자에게 실행 권한을 요청한다 라는 이런 대화상이 나오고, 대화상자가 나오고, 자,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용자하고 동일한 권한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이 사용자가 관리자라고 하게 되면은 ActiveX도 역시 동일하게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뭐의 컨텐츠를 항상 신뢰, 이 부분을 체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동일한 게시자의 컨트롤을 항상 자동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 게시자가 이 ActiveX 컨트롤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기능을 갖는 ActiveX 컨트롤을 게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는 점이죠. 왜 그러냐? 자, 일단 디지털 서명을 통해 가지고 인증기관이 있어요. 인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얘가 맞다라고 하도록 하죠. 얘는 진짜 무슨 소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가 진짜 맞아 라는 것을 인증을 했어요. 인증을 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인증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인증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인증이라는 것은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A가 악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면은 A가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ActiveX 컨트롤을 개발해서 게시를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A도 있고 B도 있고 뭐 C도 있고 뭐 D도 있고 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번에는 E라는 ActiveX 컨트롤을 만들어서 얘는 이제 악성 행위를 하는 ActiveX 컨트롤이죠 라고 이제 했을 때, 자, 우리가 이 체크박스 컨텐츠를 항상 신뢰한다라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악성 행위를 하는 ActiveX2도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는 점이죠. 대화 상자를 통해서 ActiveX 컨트롤을 신뢰한다고 선택한 경우하고 신뢰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다 라고 선택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목록이 윈도우 운영체제의 특정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돼서 목록화가 되게 됩니다. 자, 또한 악성 ActiveX 컨트롤은 레지스트리 테이블을 수정해서 게시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역시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자의 향후 모든 컨트롤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실행된다라는 점도 있죠. 바로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악용하게 되면은 ActiveX 컨트롤을 기반으로 악성 행위가 우리 컴퓨터에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다, 또 서명되지 않은 컨트롤, 이건 어떻게 처리되냐? 컨트롤이 서명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표시되고 수락 거부 옵션이 실행될 때마다, 실행이 요구될 때마다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자, 다만 컨트롤을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더라도 임시 폴더에 해당 ActiveX 컨트롤이 다운로드 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잠재적으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즉 거부해도 실행되지는 않아서 마치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악성 행위를
추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ActiveX를 이용한 악성행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맥레인이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두 가지 ActiveX 컨트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익스플로더, 나머지 하나는 러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더는 베리사인, 어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베리사인이라는 이제 디지털 서명 발급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 기간에 해당이 되죠. 이 익스플로더는 베리사인 디지털 서명을 구매를 해서 사용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서명이 돼 있어서 해당 게시자가 위장하지 않은 진짜 게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성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베리사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어디 시멘텍에 인수돼서 베리사인이라는 그 이름을 단어를 찾기가 지금은 어려운데 옛날에 이제 뭐 액티브엑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자주 보였던 이름이었죠. 근데 익스플로더가 어떤 악성행위를 했냐? 컴퓨터 전원을 끄는 악성행위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또 러너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히 도스 프롬프트를 여는 컨트롤에 해당이 됐습니다. 도스 프롬프트를 여는 것, 실행하는 것 자체로는 무해하지만은 cmd 명령창 얘기하죠. 그거죠. 자, 명령창을 연 다음에 이어서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뭐 포맷C 같은 경우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명령을 수행했었죠. 자, 이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핵심은 디지털 서명이 해당 사용자가 해당 게시자가 진짜 게시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가 악성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악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있어서 사용자는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보안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죠. 키큰이라는 젊은 독일의 해킹 클럽에서 만든 또 액티브엑스 키큰이라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키큰은 본래는 개인 재무 관리 도구로서 사용됐었는데 이 키큰의 기능 중에 하나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하도록 구성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되게 편리했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번 로그인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젊은 해킹클럽이 이 키큰을 악용해서 사용자 자금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트랜지션을 실행하는 컨트롤을 만들었다. 그래서 즉 젊은 해킹클럽, 독일의 해킹클럽이 만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제일 먼저 사용자의 파일 시스템 내에서 키큰이 존재하냐,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키큰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해서 사용자 자금을 이제 공격자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그런 컨트롤을 개발을 했다는 점이죠. 굉장히 위협적이었겠죠. 일단 이제 액티브엑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관한 목록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제공이 됐었는데 지금은 링크가 접속이 금지가 됐어요. 사실 학술적인 목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링크가 또 찾아보면 있겠죠. 뭐 지금 이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액티브엑스 자체가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쿠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포탈이나 뭐 이런 것들 접속하게 되면은
쿠키 사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알림창이 뜨는 것을 보셨어요. 대체로 모든 쿠키 허용을 선택하시죠. 그렇게 해야 사이트 이용이 원활해지니까. 자, 쿠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쿠키는 특정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은 정보입니다. 특정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쿠키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버를 다시 방문할 때 이 쿠키에 있는 정보를 다시 노드에서 서버로 전송하게 돼요. 또 세션 간의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쿠키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역시 취약함이 발생할 수가 있죠. 즉 민감한 정보도 쿠키에 저장되는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죠. 왜 그렇게 할까요? 편의성 위해서. 세션 간의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장 쿠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점 뭐가 있을까요? 해당 이제 쇼핑몰 같은데 접속을 했을 때 장바구니 유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바구니에 있는 목록들이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다시 로그인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로그인 세션을 유지하는 기능. 이러려면 뭐 이제 민감한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신용카드 정보도 결제할 때 일일이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이런 것보다 한 번에 그냥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쿠키가 필요했었다는 점이죠. 자, 쿠키는 지속 여부에 따라 가지고 세션 지속 기간에 따라 가지고 세션 쿠키, 그리고 non-persistent 쿠키, 그리고 persistent 쿠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션 쿠키 같은 경우에서는 웹브라우저를 종료시키면은 쿠키에 있는 정보가 없어지는 거고요. 해당 섹션을 이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세션 쿠키에 해당이 되겠죠. persistent 쿠키는 기간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뭐 영구 지속 쿠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영구적으로 쿠키상에서 이제 쿠키의 정보가 지속될 수가 있겠죠. non-persistent 쿠키는 뭐 이제 중간쯤에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뭐 보편적으로 persistent 쿠키에서 정한 것보다 조금 짧은 수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모든 대형 사이트가 이 쿠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에요. 쿠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쿠키는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사이트에서 사이트 이용하기 위해서 쿠키의 활성화를 요구해 줍니다. 쿠키를 허용 안 하면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쿠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디테일은 사실 잘 몰라요. 어떤 특정 사이트 이용할 때. 자, 근데 쿠키 허용 안 하면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자꾸 쿠키를 허용하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불편해, 그냥 허용, 모든 쿠키 허용 하면 다음부터 안 뜨죠. 그래서 편합니다. 자, 쿠키가 컴퓨터에 저장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엑스가 어떻다라고 했었죠? 사용자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용자하고 동일한 권한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자가 사용하는 액티브엑스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자 권한하고 동일하게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기적으로 쿠키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쿠키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를 하는 것이 보안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쿠키를 끄고 특정 사이트에 쿠키를 추가를 제외하며 특정 사이트에 쿠키만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죠. 쿠키는 만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션 쿠키, persistent 쿠키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만료는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이트의 세션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세션이 설정되면 서버에서 선택을 한다. 우리가 선택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쿠키가 한동안 그래서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이런 이제 쿠키와 관련해서 어떤 쿠키들이 저장이 되어 있냐 컴퓨터에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뭐 이제 해당 사이트 쿠키를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어떤 쿠키들 이름들이 어떻게 되냐 뭐 세션 아이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쿠키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였고요. 그리고 쿠키를 그래서 이제 지우는 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쿠키를 선별해서 지우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쿠키를 선별이 없다. 그냥 모든 쿠키 다 지우면 된다. 그거 없어도 다시 사이트 이용하는데 사실 약간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 뿐이지 사이트 이용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각 쿠키에 대한 정보를 개별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음, 음, 어, 어떤 쿠키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들도 역시 필요한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현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를 하고 일일이 보면서 검토한다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쿠키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쿠키 정보를 탈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격자는 공격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데 이 쿠키에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자체로 쿠키에 있는 자체 정보로도 어, 정보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쿠키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어, 사전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피싱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사용자가 접속을 유도한 피싱 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쿠키를 탈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거죠. 줄여서 XSS라고 해줍니다. 공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페이지에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스크립트가 악성 코드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스크립트로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액티브엑스, HTML, 플래시까지 가능합니다. 플래시도 보안상의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사용을 지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용하게 되면은 피싱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하이제킹을 한다거나 유저 세팅을 변경하거나 쿠키를 훔치거나 또는 포이즈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위 광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상에서 악성행위를 하는 코드를 실행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게스트북 HTML은 방명록을 에 대한 HTML 문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명록 그 개념이 싸이월드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 아시죠? 예, 아실 것 같은데 싸이월드 보면 방명록이 있어요. 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안녕하고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명록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해요. 방명록 구조가. 자, 이렇게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게시 이렇게 해서 붙으면 여기다 이제 쓰고 싶은 내용 쓰고 게시하면은 게시판 형태로 글이 업로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서버는 작성된 댓글을 페이지에 포함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게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HTML 코드를 쓸 수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TML 코드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작성할 수가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여기다 뭘 할까요? 공격자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가지고 게시를 하게 되면은 이 방명록 페이지를 노드하는 다른 모든 사용자들이 해당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불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어요. alert 하고 XSS 인젝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명록이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경고창이 딱 뜨면서 XXX 인젝션이라고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코드가 삽입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경고창이 뜨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단순한 경고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이 스크립트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명록 페이지를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거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한동안 구형 웹브라우저에서 유행했던 장난이 어떤 웹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어땠어요? 웹 게시글 클릭하면은 경고창이 계속 떠요. 그리고 닫아도 떠요. 컴퓨터 끌 때까지 계속 뜨죠. 무한하게 뜨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인터넷 쓸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쿠키를 스틸하냐, 훔치냐. 간단한 쿠키 위치만 알면 됩니다. 자, 다큐멘트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다큐멘트 로케이션이 바로 라는 것이 키워드 신텍스가 이 신텍스가 현재 페이지에서 설정된 쿠키 값을 반환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주소 위치를 써주고 이 다큐멘트 쿠키가 위치를 써주고 다큐멘트 로케이션이 현재 문서의 URL을 나타내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결과적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포함한 URL로 리다이렉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어택은 이미지를 생성해줘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여기 이제 빈 이미지가 될 겁니다. 이미지 따로 할 게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객체 이제 속성을 이용해서 소스 원래는 이 이미지 소스에는 URL로 돼 있는 이 이미지가 실제로 위치해야 되는 주소여야 돼요. 자, 근데 여기다가 그 뭐야 저기 쿠키가 설정된 위치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그럼 이 이미지를 노드했을 때 쿠키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멜로리가 바베 사이트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막지 않았으면 취약하다게 되어 있죠. 또 말로리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변조된 URL을 만듭니다. 앨리스한테는 변조된 URL이 포함된 밥이 보낸 것처럼 가정한 이메일을 보내게 돼요. 자, 앨리스는 밥의 사이트에 로그인 상태에서 변조된 URL을 동시에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악성 스크립트가 앨리스의 브라우저에서 수행이 되는데 이때 앨리스가 모르는 사이에 스크립트가 앨리스의 기밀 정보를 훔쳐서 멜로리의 사이트로 전송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어택을 방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어떤 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자, 앞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여러분들 인터넷 할 때 경고창이 무한히 뜨는 거 그것을 이제 경험해 볼 수도 있으셨다고 했죠. 지금은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웹브라우저 단계에서 그 방어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락시 베이스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에 HTTP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브라우저가 원래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 브라우저가 있고 서버가 있고 여기 뭐 인터넷이 쭉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가상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프락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 앞에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HTML 문서가 얘를 이제 통과하기 얘를 저희 클라이언트에 도착하기 전에 이 프락시가 먼저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앞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일으킬 만한 어떤 특수한 HTML 문자 같은 것들을 찾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찾는 역할을 해주고 이 프락시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코딩해서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지 못하도록 해주게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서 파이어폭스 플러그인 중에서 이런
노스크립트라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로그스크립트가 과거에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해줬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방화벽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에 해당이 돼요. 또 비슷합니다. 프록시 베이스드하고 HTML 페이지에서 민감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하이퍼링크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기능 해줘요. 자, 그리고 마치 침입탐지 시스템처럼 어떤 규칙을 설정을 하고 이 규칙에 위배되는 요청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탐지가 되면은 해당 요청을 차단하는 거죠. 사실 앞서 봤듯이 뭐 이제 저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그럼 쿠키 같은 것, 그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노드하는 그런 요청이 있다. 그럼 그것은 그것은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쉽게 검출이 되겠죠. 오디팅 시스템은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악의적인 동작을 탐지하는 거고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같은 거나 애드온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QL 인젝션 어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많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박스 같은 것으로 구성된 폼 양식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러한 사용자 입력은 데이터베이스에 정송되는 SQL 쿼리 구성에 문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이제 SQL 쿼리는 모른다고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elect하고 from이 하고 where 이렇게 있죠. select은 자 이제 from은 테이블입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들의 이름이 있겠죠. 자, 그 테이블 이름을 또는 테이블 아이디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where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테이블 내에서는 name이라는 네이블을 가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ame이 유저가 입력한 무언가가 될 거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유저를 찾아라 라는 거죠. 유저 항목을 찾아라는 거죠. 자, SQL 그래서 인젝션 공격은 이렇게 SQL 쿼리 구문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한 것이 바로 SQL 인젝션 공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뭐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여러 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 이름은 CS16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first name, last name이 있고 code ID라는 그런 레이블이 있고 거기에 각 이제 항목들이 저장이 쭉 되어 있는 형태죠. SQL 구문이 어떻게 되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select from where이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ordered by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항목을 여러 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개가 출력이 되게 되면은 정렬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오름차순을 할 거냐 내림차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은 마찬가지로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목의 범위를 결정하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SQL 인젝션을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즉 인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악용해서 인증을 우회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즉 로그인하기 위한 표준 쿼리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하고 from users라는 테이블에서 유저의 아이디가 이거고 그리고 end하고 비밀번호가 이인 경우에 모든 경우를
반환하라 라는 것이 이 쿼리에 대한 해석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PHP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 모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 쿼리하고 이 로그인 모듈하고 이 쿼리가 이 로그인 모듈이 이 쿼리를 어떻게 운용하냐라는 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쿼리가 사용자로부터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서 HTML 문서상에서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이제 서버에게 전달하겠죠. 그럼 서버는 쿼리를 만듭니다. 얘를 이제 쿼리를 만들겠죠. 자, 그럼 쿼리가 뭔가를 반환을 할 겁니다. 자, 뭘 반환하냐? 두 가지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얘가 이 쿼리의 결과가 true냐, 이 쿼리 결과가 true냐, 또는 쿼리 결과가 0보다 크냐.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만약에 아이디 중복을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쿼리의 결과는 여러 개의 항목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저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이디하고 아이디의 중복성을 검토해서 이 유저스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목이 적어도 한 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자, 1은 뭐예요? 1은 사실 true에 해당이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이 아니라 그래서 PHP 상에서 이 쿼리의 결과가 true 또는 0 이상인 경우를 보통 조건식으로 삼아 가지고 로그인 검증 여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증에서 어떻게 되냐? 원래 악용할 때 어떻게 되냐? 실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아는 것과는 무관하게 이 쿼리에 대한 결과물을 항상 true로만 만들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쿼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공격자가 MOR 유저 부분에 MOR 1 이퀄 1 그리고 패스워드 부분에 MOR 1 이퀄 1이 된다. 이게 왜 true가 될까요? 색깔을 바꿔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자는 사실 M이라고 되어 있는데 M이 아닌 다른 모든 문자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얘가 true죠. 그리고 얘도 true죠. 자, 그러면은 M이 실제로 유저 중에 M이 있든 없든 간에 얘가 즉 false든 true든 간에 얘는 뭐가 돼요? 항상 true가 되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false든 true든 간에 항상 true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true and true는 true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사용자가 단순히 유저네임 부분하고 패스워드 부분에 실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MOR 1 이퀄 1을 입력하게 되면은 무조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결과 비밀번호 없이 액세스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또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악성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보도록 하죠. 유저에는 이번에 얘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쿼리는 select user password from users where user n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조건 true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선택하는데 실제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핵심 정보인 유저하고 패스워드에 대한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다 추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 n에다가 이번엔 m이라고 해놓고 이어서 드롭 테이블 유저 요게 바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전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은 다음 SQL 신텍스가 되는 거죠. 다음 SQL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유저 M 하고 유저 M 지나가고 앞에 있는 쿼리가
true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바로 드랍 테이블 유저라는 SQL 명령어가 수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이 다 삭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도 악성행위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SQL 인젝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뭐 이제 전처리하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보다 좀 전에는 이 escape method라는 것을 사용했었어요. 또 전처리 방법의 일종이긴 합니다. 요거도. SQL 구문이 PHP에 삽입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전달되기 전에 악성 행위를 일으킬 만한 캐릭터들을 바꾸는 거죠. 문자들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이제 문자가 앞서 봤던 이제 마법의 코드가 뭐였습니까? M 하고 OR 1 equal 1이었죠. 자, 여기서 이런 것들, 얘네들, 이런 문자들을 다른 문자로 대체하게 되면은, 다른 문자로 대체하게 되면은, 이 SQL, 원래 인젝션 공격을 일으키는 SQL 구문하고 다르게 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점이죠. 요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자, 바로 이 문자를 얘로 바꾸는 겁니다. 자, 앞서 봤었던 모든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 m하고 드랍 테이블 유저. 얘를 이제, escape 메소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m하고 드랍 테이블 유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까 지금 얘 대신에 세미콜론 대신에 얘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이 신텍스가 지금 SQL 신텍스 한 줄의 SQL 신텍스가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토큰이기 때문에 요걸로 바뀌게 되면은 이 구문이 정상적인 SQL 구문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공격자가 원하는 기능이 이 SQL 구문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p Security를 다 마무리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